자, 우리 남친구들 한번 비문학 한번 볼까? 첫 번째 문단.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신이 있는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위성을 이용한 내비게이션을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왜 그 구글 위성 같은 거 있지? 자, 이걸 통해서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걸까? 그죠? 왜냐하면 인공위성이라든지 등등 어떤 위성들은 지구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한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화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2번 문단입니다. GPS는 크게 GPS 위성과 GPS 수신기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마 위성은 지구 바깥에 있겠고 GPS 수신기 등은 아마 지구 안에 있을 거예요. 자, 현재 지구를 도는 약 30개의 GPS 위성은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자신의 위치나 정보 혹은 시각 정보를 담은 신호를 지구로 보냅니다. 자, 쌤이 이렇게 그려놨어. GPS 위성이 바깥에 있고, 자, 지구에 뭔가 위성에서 쏘아주는 신호를 받아주는 송신기가 있겠죠. 자, 요 사이에는 분명히 보내는 시간과 받는 시간의 시간 차가 있을 겁니다. 자, 신호를 보낸 시간과 자신의 신호를 받는 시각의 차이를 근거로 해서 시간 사이에 분명히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거로 위성 신호가 수신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해서 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겁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중요하진 않지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위성이 보낸 신호는 빛의 속력으로 이동하므로 신호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t, 걸리는 시간에다가 속력 c를 곱하면은 그러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자, 신호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t와 빛의 속력을 구한다면은 그 사이에 어디서부터 사이? GPS 위성과 지구의 송신기 사이에 그렇죠.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계속 그런데 GPS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을 고려해야 된다. 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성에서 지구까지의 거리 구하면 될까? 아니요. 빛의 속도랑 똑같이 무조건 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르면 대상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맞아요. 여러분들 인터스텔라를 봤는지 모르겠어. 자, 대상이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면 그것이 만약에 빛의 속도보다 넘어간다면은 시간이 오히려 그 공간에서는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딸이 실제 지구로 돌아왔을 때 딸이 자신의 나이보다 더 많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대상에 미치는 중력이 약해질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자, 쌤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어떤 대상이 빠르게 움직인다면은 자, 거기에서 이제 오는 시간은 느리게 가요. 자, 그다음 혹은 중력이 약한다면은 시간은 빠르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GPS 위성은요,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즉 7.2 마이크로세컨드보다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빠르니까. 자, 근데 이 위성은 조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보다 중력이 아주 약해. 즉 45.8 마이크로초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7.2만큼 느리다, 45.8만큼 빠르다. 자, 즉 38.6만큼 빠르다는 거죠. 아, 상대성 이론을 집어넣으면 조금 다르겠네. 지구의 시간보다는 조금 빠르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쌤이 설명해 준 게 그대로 있죠. 자, 형광펜 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하루에 약 11km 정도의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위성에 탑재된 시간을 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번 문단에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GPS 위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좀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거리는 수신자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데 자, 이거 중요한 거 나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삼변 측량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 4번 문단 별로 필요 없는 문단이죠. 자, 삼변 측량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 P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자, 대상 P까지를 기준점 A, B, C 3개 다 구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로 GPS를 이용할 때 위성을 3개 정도를 띄웁니다. 근데 상식인데 4개를 띄우잖아 그러면은 그 변화까지 제대로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인공위성을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는 띄웁니다. 자, 더 이상은 별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 5번 문단입니다. 가령 그림과 같이 나오네요. 3번 측량법에 관한 게 나옵니다. 자, 같이 평면상의 A에서 거리가 5만큼 떨어진 지점에 여기 나오네. 그치? 자, 5만큼 떨어진 지점에 그
다음에 B, 이거 나오죠. 자, 3이네요. 지점에, 자, C. 자, 4만큼 들어져 있습니다. 지점에, 자, 알겠습니다. 지점 P. 자, 해서 P가 있다고 해봅시다. 평면상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모두 연결하면 원이 되겠죠. 자, 우리 C에서 같은 거리 하니까 이렇게 원이 되고, 자, A점에서도 같은 거리 하니까 이렇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5인 원. 자, 이렇게 다 그려봤어. 그려보니까 얘들의 교점이 생겨요. 자, 교점이 바로 세 개가 만나는 곳에 P라는 점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P의 좌표값은 GPS 수신기의 위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고 여기 위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실제 공간은 2차원 평면이 아닌 3차원 입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기에는 A라는 중점을 이용해서 거리에 똑같은 걸 연결하니까 원이었지. 그런데 원이 아니겠지. 실제로는 공간이니까 아마 자, A라는 점을 이용해서 구였겠죠. 동글. 자, 계속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원이 아니라 구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결과 세 개의 자, 올라갑니다. GPS를 중심으로 하는 GPS 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구가 겹치는 지점은 일반적으로 두 군데가 됩니다. 자, 원은 단면적인 원은 겹치는 부분이 한 군데래요. 한 군데인데, 자, 세 개의 구가 겹치는 지점은 자, 이거는 뭐 원이 아니고 그 구기 때문에 세 개가 두 군데가 된답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 지점은 지구 표면 가까이 위치해 있고 한 개는 우주 공간에 위치해 있대요. 그래서 자, 세 개의 구가 겹치는 두 군데의 교점 중에서 지구랑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재 위치로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GPS 수신기가 자신의 현재 위치로 파악하게 되는 곳이 예를 들어서 우주라는 넓은 공간에서 뭐 자가 있기를 하겠어, 제대로 위치가 있기를 하겠어. 자, 지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 자, 방금 했다시피 찾았습니까? 삼면 측량법을 이용해가지고 찾더라 이겁니다. 자, 요 문제를 그림으로 본다면, 자, 보입니까? 위성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P1, P2, P3. 교점. 됐습니까? 교점. 여기 교점. 됐습니까? 이것을 자신의 위치라고 파악을 한더라 이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사실 답은 쉬워요. P1이 송신한 신호가 PX, 그리고 걸린 시간은 P2가 송신한 신호가 PX. 자, P2 있지? 그지? 자, 아까 우리 P1이랑 P2가 나와 있었는데, 자, 해서 도달할 때보다 걸린 시간이 길다 하는데 분명히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마 짧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은 쉬워. 답은 쉬운데 전체적인 여기 지금 우리 그 위치 정보가 나와 있죠. 자, 근데 이 지문이 어렵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단이 3번 문단이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5번 문단은 의외로 쉽다는 거. 됐나? 자, 좀 잘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문 분석 끝.